자, 여러분 브라카 유전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몇 년 전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제 배우가 그 가족분들이 유방암, 난소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그 유전자 검사가 뭐냐 하면 이제 브라카 유전자라는 것인데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면요. 본인은 암 환자가 아닌데 유방과 난소를 수술적으로 절제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인데요. 자, 이러한 일 이후로 브라카 돌연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브라카 돌연변이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근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암 주치의 분당의사 문용화입니다. 현재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부인암, 부인암이라고 하면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의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제, 그리고 신약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브라카 유전자를 알기 위해서는요, DNA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DNA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죠? DNA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중나선 구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요, 이 사람의 유전 암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이런 DNA에 사람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 내가 나인 이유가 이런 DNA에 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이렇듯 DNA는 우리 인간에게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이제 유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DNA라는 관점에서 암이 왜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NA인데요. DNA가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깨어집니다. 이걸 이제 손상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손상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 몸은 굉장히 섬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DNA 손상 복구 유전자라는 게 발동을 해서 이렇게 손상이 된 부위를 수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 몸이 다치면 피부가 째지면 거기에 이제 새살이 돋고 다 아무는 것처럼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DNA는 얼마나 중요한 어떤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물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DNA의 손상이 오면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몸에서 이거를 복구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DNA의 손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NA의 손상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만약에 돌연변이가 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손상을 제대로 수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암세포가 생기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카 유전자라는 건 무엇일까요? 브라카 유전자는요, 브라카 1, 2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브라카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브라카 유전자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1과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전자는 엄연히 다른 유전자이다. 그러면 왜 이름이 비슷할까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기능이 비슷합니다. 브라카 유전자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브라카라는 말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1과 2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브라카 유전자의 기능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DNA 손상 복구 유전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DNA가 손상이 되면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요. DNA를 손상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막 활성화되어서 그걸 복구한다. 그의 대표적인 유전자가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DNA 손상이 복구가 잘 되게 되면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브라카 유전자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DNA 손상 복구 유전자이다. 두 번째,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이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DNA
이 손상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브라카라는 유전자인데 브라카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왜 암이 발생할까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DNA에 어떤 자극이 있어서 손상을 받게 되면은요, 원래는 이렇게 브라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잘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브라카에 돌연변이가 있다면 이 DNA를 손상하는 기능이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암세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카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DNA 손상이 그대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생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나중에 암이 발생할 위험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왜 하필이면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이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걸 알고서 유방과 난소를 절제했을까요? 분명히 어떤 그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80세까지 모니터링을 했을 때 암 발생 위험이 몇 %냐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방암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브라카1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 72%까지 암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조금 희미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상단값이 72%라는 것이고요. 암이 발생할 확률의 하단값이 한 55%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브라카2 돌연변이가 있을 때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은 상단값이 69%입니다. 그리고 하단값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난소암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카1 돌연변이가 있을 때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 44%이고요. 하단값은 한 3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카2 돌연변이가 있을 때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은요, 상단값이 17%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왜 안젤리나 졸리가 난소와 유방을 절제를 했을까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은요, 거의 70% 정도가 그 사람이 유방암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40% 정도가 난소암이 발생합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암이 발생할 확률이 70%가 되고 또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40%다. 이러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전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그거는 이제 복잡한 어떤 판단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특히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때 난소암,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암 환자들이 암종별로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빈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선 난소암을 보겠습니다. 난소암은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약 21%에서 발견이 됩니다. 즉 난소암 환자 5명 중에서 1명은 브라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방암 환자는 3에서 5% 정도 브라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요. 유방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지 않다는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의 경우는 10에서 15%로 브라카 돌연변이의 빈도가 더 높죠. 세 번째는 이제 전립선암인데요. 브라카 돌연변이가 7.7% 발견이 되고요. 전립선암의 치료제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가 이제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는데 전립선암을 호르몬으로 치료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호르몬의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거세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거세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면 브라카 돌연변이가 13.6% 발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요. 췌장암, 비소세포, 폐암, 방광암, 담도암 이러한 암들은 5% 내외로 브라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브라카 돌연변이가 많이 발견된 암은 첫 번째 난소암, 두 번째 유방암, 세 번째 전립선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제가 정말로 많은 논문들을 다 리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체세포 돌연변이, 생식세포 돌연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체세포 돌연변이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소마틱 뮤테이션이라고 하고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점라인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식세포 돌연변이 쪽을 먼저 보시면은요.
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배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빨갛게 난자가 물이 들어있죠. 난자가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수정난 그리고 배아가 모든 세포들이 이 난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브라카 돌연변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난자가 아니고 정자에 이러한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아가 전부 다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게 되면요, 결국은 배아가 커지고 점점 발달해서 이렇게 사람의 몸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이 전부 빨간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즉 브라카 돌연변이가 모든 세포에 발견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를요 생식세포 돌연변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결국은 본인의 난자 또는 정자에까지 이러한 이제 브라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후손에까지 이런 브라카 돌연변이가 유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 체세포 돌연변이인데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이런 배아를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죠. 빨간색으로 물드는 게 없습니다. 근데 배아가 형성되고 나서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배아가 형성되고 나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이게 커지고 발달하면서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만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만약에 난소라면 난소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유방이라면 유방암이 발생하게 된다. 즉 암세포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체세포 돌연변이라고 하고, 유추하다시피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난자와 정자에는 당연히 브라카 돌연변이가 없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이러한 돌연변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체세포 돌연변이와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체세포 돌연변이는요, 암 조직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샘플로 검사를 해도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혈액이 가장 쉽겠죠. 그래서 혈액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체세포 돌연변이를 검사하는 방법은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영어로 말하면 NGS라고 하는 방법으로 체세포 돌연변이를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생어 염기서열 분석, 생어 시퀀싱이라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게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후세에 유전이 되고 체세포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은 게 파프 억제제 치료 대상이 되는 거는 체세포 돌연변이든 생식세포 돌연변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파프 억제제란 난소암에서 요즘에 떠오르는 신약인데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 파프 억제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브라카 돌연변이가 체세포이든 생식세포이든 둘 다 파프 억제제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가족 간의 브라카 검사가 필요한가요? 가족이 과연 브라카 검사를 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난소암의 브라카 돌연변이 빈도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메인이 되겠고요. 15에서 20% 발생하고 체세포 돌연변이는 5%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20에서 25%가 난소암 환자에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생식세포 돌연변이라고 하면 후세에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체세포 돌연변이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후세에 전혀 유전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환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족 브라카 검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돌연변이 검사가 과연 얼마나 하는지 비싼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실질적인 질문인데요. 다행히 난소암 환자들은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를 보험 가격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난소암 환자들은 브라카 돌연변이를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으면요 꽤 비싼 검사입니다. 아까 두 가지 검사가 있다고 했죠. 브라카 1과 2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검사를 다 하시려면 피를 뽑아서 이런 생식세포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를 하는데 한 200만 원 조금 덜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꽤 비싼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다행히 난소암 환자들은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이 생식세포 브라카 돌연변이가 발견이 된다면 그 가족들까지도 이런 보험 혜택을 주고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암들은 사실 보험 혜택이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유방암 환자 중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런 이제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를 보험으로 검사를 해 드리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를 지금 보험을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들 중에서 아까 체세포 돌연변이 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세포 돌연변이 검사는 암세포를 가지고 하는 검사인데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검사로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3기 또는 4기 암 환자들은 뭐 난소암이든 유방암이든 뭐 다른 어떤 암이든 간에 3기 또는 4기인 환자들은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난소암 환자분이신데 저는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로 나왔습니다. 제 딸이 딸에게 유전되나요? 라고 굉장히 걱정스럽게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는 자기 후손, 딸 또는 아들한테 전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님은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브라카 돌연변이가 가장 흔히 발견되는 암은 난소암이고요. 20에서 25%에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세 번째, 생식세포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 가족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가족들이 유전자 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